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독감은 이제 이름 자체가 독한 감기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한 감기 아닌가요? 독한 감기가 아니라 정말요? 그냥 심한 감기가 그냥 심한 게 걸린 건 아니고요. 독감하고 감기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예 다르거든요. 우리가 감기는 뭐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전에는 우리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감기 바이러스 였어요.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 그런 바이러스로 생기는 게 이제 감기고요. 독감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라는 특정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감염증을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감의 종류는요, 이제 뭐 A형, B형, C형이 있는데 C형 그렇게 많이 흔하진 않아서 A형, B형만 말씀을 드릴게요. A형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돼지나 조류에도 이제 숙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교차 감염 문제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변이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A형 바이러스고요. A형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일어나고 증상이 좀 더 심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행 시기에는 가을과 겨울에 피크를 이루고 B형이 이제 조금 그 뒤에 다시 봄에 유행을 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B형은 그 A형보다는 심하진 않고 합병증 사망률 낮고 조금 증상은 낮고 변이율도 좀 적은 것들이 특징입니다. 저희는 이제 호흡기 질환자들이 만성 질환자들이 매일 겨울마다 독감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입원하시고 사망하시면 사실 직접 보기 때문에 독감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저희는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사망이 200명이고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한 3,000명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독감은 우리가 그 감염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침방울에 균이 포함이 돼 있고 그게 비말이라고 해서 한 1m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전파를 되게 되는데 비말이 환자 몸에 붙어 있으면 그 환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또 옮길 수 있고 직접 기침할 때 그 비말이 흡입이 되면 또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손에서는 한 5분, 의류나 휴지에서는 8시간에서 12시간, 플라스틱, 뭐 금속 같은 건 한 이틀까지도 생존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의 손 씻기, 또 손을 입에 가져가지 않는 습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독감 전파에는 그런 비말을 많이 뿜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 또 춥고 건조한 시기에 바이러스가 또 굉장히 자라기 쉬운 그런 환경에 또 추우니까 실내 공간에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밀집된 공간에서 전파가 될 수 있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이 좀 이런 가을 겨울 시즌에 좀 유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독감은 진단은요, 유행 시기에는 워낙에 뭐 열이 있고 뭐 인후통이 있고 몸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으로도 한 80% 진단할 수 있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실험실학적 진단을 하려면 코로나 검사 방법인 PCR 방법을 하는 게 RNA 검출하는 게 가장 확실하기는 한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독감은 치료를 이틀 이내, 증상 이틀 이내 해야 돼. 이걸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독감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신속 바이러스 항원 검출 검사일 거예요. 근데 요거는 민감도가 많이 높지 않아요.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나왔다고 해서 독감이 아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감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냥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분 만에 나오는 검사는 항원 검사거든요. 치료는 뭐 대증요법 하는데 중요한 폐렴 이런 2차 합병증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항생제를 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건 크게 효과가 없다고 돼 있고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다만탄제제는 지금 이제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이제 내성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고요. 뉴라미다제 억제제가 이제 유명한 타미플루예요. 타미플루는 A형, B형 인플루엔자를 모두 효과가 있고요. 하루 2번 5일 동안 쓰죠. 증상 이틀 이내 투여했을 때 증상 기간은 한 이틀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독감 걸려봤는데 정말 너무 연락을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타미플루 먹었는데 그 이틀 줄여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 조금이라도 안 아픈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타미플루 부작용은 10%에서 59토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성 어린 영역에서 뭐 신경 정신 이상 반응 뭐 선망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모니터를 하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은 폐렴 예방이랑 코로나19 백신 예방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예방 접종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 작년에 뭐 유행 안 했는데 안 맞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방접종 효과가 우리가 매년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좀 떨어질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높으면 뭐 80%인데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모든 예방접종이 마찬가지지만 예방접종은 그 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원 예방, 사망 예방 효과적이기 때문에 노인분들과 중증 질환자분들은 반드시 맞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백신 접종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백신은 또 맞으셔야 또 중증으로 가지 않고 또 의료 체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다행히 유행하지 않았고 독감은요. 그래서 아직 맞지 않으신 고령분들과 기저질환자분들은 꼭 맞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맞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